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바로 XRP 코인입니다. 자, XRP 코인 오늘 영상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속보 내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오참펑은 누굽니까? 바이낸스의 창업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존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당연히 절대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일찍 산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도 예전에 이미 여러 번 겪은 고통이다. 버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매수를 한번 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으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저점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유롭게 버틸 수는 있죠. 근데 그분들 또한 수익이 점차 줄어든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쪼일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우리는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경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 리플, XRP 코인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굉장했죠. 3,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XRP 코인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난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매도하고 이제는 코인 시장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라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왜? XRP 코인이 5,000원대, 여기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생각해 보시죠. 떨어질 때만 보시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지난번 백악관 서밋을 앞에 두고 상승력을 보였다가 또 한번 떨어졌다가 또 상승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만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어요. 하다못해 1,000원대 라인 밑에서 XRP 코인은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동안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니또속이란 단어가 이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짧은 시간 갖고 있다가 이렇게나 떨어지니까 힘이 빠지고 지치고 고통스럽다. 이거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뒤로 하고 XRP 코인 갖고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차트, 기술적 분석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분석, 당연히 이 코인이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이 생기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이러한 나라가 달러를 더욱더 많이 이용돼야 되는데 최근에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어때요? 달러를 위협하고 있죠. 우린 달러 이용 안 하고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야. 이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뭐가 있을까를 찾고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찾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 두 가지는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아직 항소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여전한 악재로 남아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악재성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 실망감을 줬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달러를 같이 이용하겠다. 여기에다가 SEC가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코인을 압박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애겠다. 어때요? 물론 이 실망감이 엄청 컸던 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지만 아예 없었던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강조 말씀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하방 압박을 주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압박하고 있다.
라는 관점도 생기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압박감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그러면 우린 리플 코인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까지도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8만 달러를 무너진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7%대의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3월 11일 아침 7시 51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점보다는 훨씬 더 당연한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죠. 이 부분을 두고 추세가 꺾였다가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해당되는 마지막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겠지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떨어지는 걸까? 그 부분에 주식시장을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이에요. 이 금융시장은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 미중 관세가 전쟁이 붙었다. 이 부분 지난 4년, 그러니까 8년 전이겠네요. 8년 전에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때 다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맺었고 중국이 미국의 제품들을 얼마나치 살 거니까 다시 관세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기예요. 우리가 1기 때 경험이 있으니까 2기 때도 슬기롭게 극복할 거야. 근데 금융시장은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런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죠. 왜? 선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가장 세게 먼저 두드려 맞으면 다음에 두드릴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그게 선반영이에요. 지금은 전체 금융시장을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고 다시 한번 내성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잠깐 해보면 3,000원대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과거의 가장 빠른 단가 12월 달을 보시면 12월 달 박스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달에도 3,000원대를 딱딱 지켜가면서 움직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3,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3,000원대 라인을 뚫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개인들은 고래들한테 어떻게 해야 물량을 뺏길 수 있을까? 개인도 XRP 코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의 모멘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전거래를 돌려요.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서 저항대를 많게끔 만듭니다. 그럼 못 올라가죠? 떨궈지겠죠? 떨궈지는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면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져옵니다. 왜? 개인들은 못 올라가면 던지고 떨어져도 던지고 횡보해도 던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영상에 댓글에 많이 남겨두셨거든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3,000원 깨어서 매도했던 분들 어때요? 지금은 또
후회하고 있나요? 물론 지금은 후회 안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또 떨어질 거니까 나는 잘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3,500원을 뚫고 다시 4,000원을 돌파하고 5,000원을 재도파했을 때 지금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매도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후회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강세장의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베팅이다.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은행이죠. 미국 내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게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3월 10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3월 11일 아침에 급락 나오니까 이들이 매도를 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없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들은 베팅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팅했다고 해서 그냥 100%다 물량을 실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베팅했다라는 거는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니플을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할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니플의 지지 변호사가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매집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중에 XRP 니플 코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점은 무엇에 있을까?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니플에 해당되는 XRP 니플 레저는 기관 디파이가 뭡니까? 해당되는 블록체인의 파이낸스입니다. 디파이 시장을 정조준했다. 니플 레저의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게 얼마 시장의 규모입니까? 30조 달러 시장 규모의 RWA 시장을 노리고 있다. RWA는 뭡니까? 실물 자산이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이죠. 가상 자산에서 이제는 RWA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 이 관점에 브리지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XRP가 하고 있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XRP가 기관용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채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채도 보여드릴게요. 자, XRP가 미국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죠. 국채, 그것도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뽑히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니까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게 미국의 국채 채권이에요. 당연하겠죠? 이 국채를 XRP가 지원한다. 디파이, 기관용 디파이도 지원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하죠. 이 RLUSD에 해당되는 거래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나눠서 했는데 하나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속적으로 발행하죠. 이게 거래가 되면 될수록 그에 이용되는 수수료는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XRP로 이용한다.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XRP는 당연하겠지만 소각이 된다는 건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이겠죠?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달러를 움직이기 위해선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다 했죠? 미국이란 나라의 모든 시스템 구조가 지금 XRP를 통해서만 움직이게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버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린 이미 예전에 여러 번 겪은 고통이었고 고통이 있은 다음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니플이 지금은 어느덧 3,000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XRP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SEC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지금은 그때만 생각하면 4년 동안 내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XRP 코인이
어떠한 매매 모멘텀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비중 관리는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확실한 수익 구간까지도 더욱더 큰 폭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건데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더욱더 큰 폭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